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5월 14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주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다세어스째 올라가고 네네. 있고요. 오히려 이틀 동안은 뭐라 그래요? 기울겨 오히려 가파라지고 있으면서 지금 2,000포인트 막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나오고 또 이렇게 뭐 불꽃쇼 한번 하나요? 예전에 2,000포인트 돌파한다고 한경에서 방송할 때 보니까 2,000포인트 돌파 이러고 뽕 하고 아침에 지금은 쏘던데 네. 최소한 2,300은 돼야지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2,000포인트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네. 없고요. 여하튼 지금 4월 중순인가 한번 갔었잖아요. 내려간 거니까 뭐 제가 20일 뭐 그 정도 만에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요. 큰 의미는 있다 없다? 저는 별로 의미 자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나중에 하나씩 따져보겠고요. 오늘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차트라는 걸 보게 되면, 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야, 코스피 지수를 봐도 무슨 개별주 움직이듯이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로켓 장세? 한번 오르면 세게 오릅니다. 종목들이 아주 세게 올라서 아마 이런 장세가 가장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아니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소외가 되는 소외감이 좀 많이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보게 되면 밑에서 큰 종목은 아니죠. 네. 지금 증거금 100% 종목인데 이거 말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네. 시그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라든가, 네. 바닥을 잡는다라든가. 시그널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 패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름도? 파름도를 많이 들어도 잠깐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그널이라는 게 전저점을 잡아준다라든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갑자기, 가스공사 같은 거. 잠깐만요. 예. 갑자기 그런 얘기 해보니까, 네. 이승훈 대표가 전문가답지가 않아 보여.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네.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았죠. 넥센 타이어도 그랬고요. 네. 코롱인더도 그랬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네. 뜬금없이 물론 이제 네. 재료를 동반한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만 뜬금없이 올라오는 패턴들이 많아서 시장이 어떤 종목들은 대박이 나는데 그 순서를 잘 맞췄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소외감을 상당히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는 저 아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가스공사 오늘 올라가는 건 딱 하나죠. 하나의 힌트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나도 공기업이다. 나도 공기업이다. 네. 이게 아시잖아요. 이 회사가 제가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1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 네. 제가 한국전력 얘기 어떻게 보냐니까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가스공사 어떻게 놓으니까 가스공사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이따 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는 날이니까요. 우리 기대하면서 이따 가스공사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물어볼 테니까요. 제가 듣기에는 아마 1월 달부터 저희 방송 보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저는 자잘한 건 기억 못하더라도 큰 거는 기억하는데 이제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 차이가 뭐냐면요. 한국전력은 오래됐어요. 장부 이렇게 평가한 지가요. 그래갖고 땅이 싼데 가스공사는 이게 장부가가 비싸다.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은 시세보다 비싸게 잡히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팔으면 오히려 적자가 확신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데다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제 기억에는 이게 지난 정부 때 세계 방방곡곡에 투자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손실이 많이 처리됐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아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주가가 확 재미없었어요. 공기업인데 완전 적자가 아니라 서자 취급받았죠. 그쵸. 공기업 패밀리에서. 네네. 나도 공기업이다 올라간다. 예,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죠, 저거. 한국가스공사. 나도 공기업이다. 하나 하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해보세요. 네. 특징 좀. 시장에서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2,000포인트 돌파의 축포를 올리는 거는 증권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주요? 예, 증권주가 지금 가장 업종 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핫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 아주 안 봤는데? 지주회사와 함께 더불어서 가장 이제 핫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돌파하니까 역시 따라서 같이 좀 오른다라는 면이 보여지고 있고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동안 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가 다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어제 메리츠 종금증
투자증권에서 IM투자증권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근데 그 왜 인수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증권사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는 증권업종에게는 좀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네. 증권주 네네. 어떻게 보세요? 허벌나게 빠졌네요. 뭐 건설업종도 뭐 5년 이상 안 갔다라고 하는데 증권업종도 만만치 않죠. 증권, 은행, 건설 우리가 트로이카라는 이 업종 자체가 한 5년 넘게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똥주 없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거기서 혹시 저는 이거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증권주 잠깐 보고 갈까요? 차트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대우증권의 아주 초장기 그래프 혹시 가능해요? 그게 차트 아닙니까? 네. 초장기를 보여주는 네, 거. 대우증권 한번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몇 년도부터 나와요? 지금 대우증권의 연봉을 보게 되면 연봉이랑 정말 1985년도부터 나옵니다. 연봉입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제일 왼쪽이 몇 년이요? 85년이요. 85년? 86년 네. 이때 증권주 86년, 87년, 88년. 네. 89년, 89년이요. 89년. 89년이요. 이때죠. 장대 음봉 50% 빠진 해. 보세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화면 죽이지 마세요. 89년, 그거 딱 찍고 계세요. 네. 그거 찍을 때 있죠? 네. 그때가 대우증권 기준은 우선주가 4만원인가 5만원에 증자했을 때거든요? 네. 요때가. 제가 평생 운빨이 좀 있는 친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89년 때가 증권회사 사이가 1등 받을 때요. 네. 선호도. 네. 예, 진짜로. 네. 88년, 89년이 1등 받을 때인데, 89년에 들어가서 입사한 애들 있어요. 대우증권도 마찬가지, 없어진 동서증권도 마찬가지 이런 데인데, 거의 들어갔던 애들 있잖아요. 네. 그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주식 받아갖고요. 이때 15년 동안. 앞으로 그 전에 가본 적도 없죠. 네네. 그쵸. 여기 아직도 딱 운빨이 좋은 애가 누군지 알아요? 이때 들어온 애들. 아니죠. 90년 4월에 들어간 애. 90년? 네, 90년 4월. 이때. 아니죠. 90년 4월 연봉이라며요. 연봉입니다. 예. 90년이면은 여기죠. 거기. 예. 그 다음부터 그때. 증자를 10년 동안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딱 거기잖아요. 여기. 네, 90년 들어서 전 물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99년도까지 딱 9년 동안, 10년 동안 증자를 안 했네요. 증자했죠. 그때 99년 때 할 때 저는 포기했죠. 증자 포기. 저도 약박한 새끼거든요, 제가. 네. 저는 안 했죠.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네. 그때 반응에 또 한 7년 또 고생했죠.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왜 보여드리냐면, 증권회사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보너스 2년 동안 1350% 받았어요. 보너스만. 예, 그때. 그게 최고였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래서 증권주는, 대한민국의 증권주는 키움증권 하나만 보면 되겠다. 키움증권. 최고의 회사.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만 보겠다. 여기까지, 증권주 거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면, 강하죠? 위닉스가 강하죠. 위닉스, 리온, 쿠첸, 이거는, 완전히 그 시장에서 예전에 코스맥스 올릴 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놀자주라고 해갖고 카지노, 화장품 이런 주식들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일부 종목들, 그때 당시 이제 메디톡스,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오를 때 보게 되면 중소형주를 쫙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또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리온 쿠첸이 지금 4천억이고요. 그러니까요. 위닉스가 3천억이 넘었거든요. 위닉스 좀 말씀드렸는데, 위닉스 할 때 한 2주일 전에 얘기하니까 이성원 대표가 약간 저를 디스했어요. 저를 전 마음이 여리잖아요. 네. 마음이 여리잖아요. 네. 저는 그때 갖고 잠을 잘못 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잘못 본 게 있나? 네네. 저 시청자분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럴 거. 네, 어떤 아무리 공대생 이성원 대표가 잘못하더라도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걸요? 제가 위닉스 좀 얘기하니까요. 네. 혹시 TV 홈쇼핑 보셨어요? 테레비 선전? 네. 삼성전자가 인버스를 만드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누가 정말 좋은 게 나오면 딴 건 안 될 텐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이거죠. 아직 초입 중에 초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제습기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네. 그리고 아직 초입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 위닉스 주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스키 시장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위닉스의 사람이 거기 영업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SBS인가 MBC는 제가 안 봤을 테니까요. SBS 8시 뉴스가 나왔고 여름이 빨라진다 하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매출 목표가 2배라 그랬어요. 그건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실현되는 건 난 아무 상관이 없다. 제스키 시장 자체가 커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거
위닉스가 이런 게 가고 있는 거고요. 리옹쿠첸은 다시 말씀드리면 리옹쿠첸에 대해서 제가 펀더멘탈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예, 솔직히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한 달에 호텔 신라 이 한 달 매대 뭐라 그래요? 한자라 그러나 90cm 요 정도짜리 한 달에서 한 달에 15억 팔리는 게 쿠쿠다. 근데 그 쿠쿠가 내년에 상장한다. 그래서 얘는 계속 이슈가 살아있을 거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엘니뇨 얘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엘니뇨고 나발이고 사실은 우리가 원력이 뭐죠? 음력을 보게 되면 사실 음력이 다 맞습니다. 올해 여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윤달이 들었거든요, 9월에. 9월이 이제 두 번이기 때문에 여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위닉스의 매출이 증가한다. 그건 맞는데, 저는 이제 같은 아파트에 그 아주머니가 위닉스 제스키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갔다 와서 보고서는 있으면 좋겠다. 다만, 굳이 사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어컨의 제습 기능으로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쪽이 좀 부딪힌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닉스 제습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제 날씨에 대한 패턴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활 패턴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다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위닉스가 정말 돈을 벌짠 그거 다음 얘기고 제습기는 산업사의 초기다. 성장기의 초입이다. 네네. 성숙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고 이게 한번 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요 한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네. 그걸 15년 되면서 다 쓰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도 보면 야 저런 거 누가 쓰냐 이런 거 하고 야, 사람이 손으로 닦는 게 최고지 그러지만 앞으로 15년, 20년 다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거다라고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따도 또 잠시 말씀드리겠다시피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SK네트워크스도 올라요. 네. 세게 올라요. SK네트워크스 이제 못 보고 있었는데요. 네. SK네트워크스 오르네요. 네. SK네트워크스는 뭐 제가 얘기하면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용왕 생략. 왜 생략합니까? SK네트워크스 좋은데. 그리고 왜냐면 이런 거는 자꾸 말하면 이게 거래가 뭐 잘 되는 됐다 안 됐다는데 이게 또 이런 얘기 했다가 잘난 척했잖아요. 그 다음날 이틀 있다 훅 떨어지면요 욕만 바가지로 먹어. 저 소심해졌어. 예, 파이어링크 모르고 있고요. 파이어링크, 파이어링크. 저는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 쪽을 참 유난히 요즘에 다산 네트워크스. 예, 가진 않았어요. 제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데 파이어링크, 지금 보게 되면 파이어링크, 파이어링크는 이제 분산 장치고, 다산 네트워크는 장비고, 네트워크 장비고,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 업체인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경에서 했는데 그것도 조금 내리나? 오르나? 지금 보합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광대역 LTE 올래, 무한요금제, 10기가 빡! 맨날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KT는 10기가 빡! 이렇게 광고하는데, 그거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무한요금제로 인해서, 시장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인 수혜는, 누가 뭐래도 네트워크 장비다. 그래서 시스코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장비 쪽이 아직은 태동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일한 지가 4개월하고 보름 됐잖아요. 네. 처음 이런 얘기 듣네요. 어떤 얘기요? 황금박쥐님, 감사합니다. 왜 무슨 얘기를? 나는 채팅도 못 봤어요. 요즘엔 이학영님이 대세시네. 요즘엔 이학영님이 대세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요즘에 아모레퍼시픽, SK 네트워크스, 거기다가 현대 아이스코,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제가. 현대 아이스코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뒷걸음질을 해서 잡건, 옆으로 굴러서 잡건, 예전에 보게 되면 모기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모기가 너무 많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뒤척이면 모기가 잡혀 있어요 옆구리에. 모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네네. 한 9시면 자잖아요. 네. 아직 어떻게 보면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깼는데요. 저는 모기 물리면 깨거든요. 네. 모기 있는 게 또 이 시간에 벌써요. 네. 모기 물려 딱 하고서 잡았죠, 전 또 바로. 모기는 피를 빨면 무겁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벽에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모기 얘기하지 마시고. 날씨가 참 덥습니다. 위닉스 제습기. 날씨가 더운 만큼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냉커피 한 잔씩, 저도 냉커피 지금 탔습니다. 이 커피가
육군본부 스타일 제가 낸 커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2년 동안 저녁에 보고서 쓰고 낮에는 커피만 주고 장창 탔습니다. 네. 그래서 낸 커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맛있게 탄다. 네. 레지 2년에 낸 커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웃긴 소리 그만하시고요. 저보로 특등주를 잡아가라면 네. 1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만 오늘 하겠는데요. 네. 제일 바닥에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네네. 저 이 시리즈 놓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정갈하게 큰 집에 계시지만 그분이 투자하신 건 대박났죠. SK하이닉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SK텔레콤 있죠. 네. 그 위에 물론 SK도 잠깐 있지만은 그 위에 SK CNC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비싼 주식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네. 주당 가격으로 보면 SK CNC가요. 비싼 주식이라는데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다시 참 보면은 LG가 운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하이닉스의 인수 그 최고의 이제 거론됐던 게 늘 LG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엔 이게 또 LG 반도체였고 과거에 LG 반도체하고 이제 현대전자하고 합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LG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했었는데 결국엔 또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훅 하고 가져갔는데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쪽이 인수하고 나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또 네. 외진대 가서 공부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운빨이 참 있으시다. 잡스러운 생각도 안 하시고.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오늘 저희 머니터리 방송에서도 제가 자수를 했는데요. 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썩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그쵸.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빨가벗고 튀어나오는 거로는 단순한 생각했고, 제가 유저라서 줘야 되는데, 제가 유저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어저께 오후 한 2시 반부로요, 생각을 바꿨어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꿨어요. 뉴스를 보고. 아프리카 TV인데요. 네. 저는 아프리카 TV를 여태까지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던 무슨 월드컵에 본다, 무슨 게임에 들어간다, 일본에 간다.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저가 아니니까 귀에 속 안 들어오잖아요, 솔직히요. 네네. 근데 이게 쏙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혹시 젊으신 분들 보시면 계시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계시지만 크롬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가을에 크롬에서 나와갖고요, 구글에서 나와갖고요, 미국에서만 팔았고 이제 조금씩 나라를 확장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거로 어저께 이제 발표 기자 간담회하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그 크롬캐스트가 이제 발매하고 이런 거 하면서요. 각종 그 미디어 콘텐츠를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도 예를 들어 케이블 TV라든가요, 공중파라든가 종편이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엊그저께 나라에서 얘기했던 미래과학분지 뭔지 거기서도 얘기했던 1인 미디어 시대에 한국적 유튜버와 더불어서 상당히 그 콘텐츠가 중요해진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미국 돈으로 하면 35불, 세금합해 한 40불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4, 5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요만한 건 동그리 같은 걸 TV에 끼워갖고 웹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쏘는 거예요. TV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인데 크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다는데 이미 뭐 CJ 헬로라든가요. TV 빙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SK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하고 이런 컨텐츠가 접촉한다는데 아마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 그래서 어저께 오후 2시 반부로 진짜 관심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컷 관심주였어. 왜냐하면 뻘 벗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아프리카 TV 자꾸 폄하하시면 안 되는 게 스티브 잡스, 스티븐 형님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포르노를 보려면 안드로이드를 가라. 이렇게 왜요?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자기네 아이폰에는 그런 거 없다. 그 안드로이드는 포르노의 그 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안드로이드를 폄하했었는데 유튜브가 오히려 또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그런데 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일 뿐이다. 이제 앞으로 여하튼, 미디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여튼 어저께 그 크롬캐스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마 증권사에서도 아마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자료가 나온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방송을 빛내주시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대한민국
베스트는 아니고요. 두 번째 베스트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평가를 하게 됐어요. 별 말씀을. 딱 지난주에 이날이 1930몇이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시장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마 그때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그때 여쭤봤잖아요. 하반기까지 해서 저점 어느 정도 보냐니까 웬만하면 한 1800 이렇게 나래봐야 잡을 텐데요. 네. 불과 3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19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저는 속으로 이분이 정말 배팅을 세게 하나 그랬어요. 네. 저는 또 단순하잖아요. 네네. 1930이라 그러면 30포인트가 안 남았는데 바닥을 1900. 근데 바로 그날부터 계속 올라가면서요. 이제 다시 2000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큰 틀의 시장관, 간단히 시장 관금도 한번 얘기하고 본론 들어가죠.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요. 뭐냐면. 기분이 좋아요, 벌써 이 친구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에 가장 크게 투자 아이디어 잡아야 될 거는 미국 낙수 효과가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다른 쪽으로 한번 그때 그래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중국 소비주가 다시 밸류에이션이 복원될 것 같다. 네. 중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프론티어 주식들 괜찮을 것 같고, 커머디티 중에서는 농산물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한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진 낙수 효과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IT 자동차다. 지금 이제 그 국면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그러면 피부로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 말고 다른 그 지표들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환율은 자금 이동의 흔적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은 생각보다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글로벌리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통화는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리고 보통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세상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면요, 돈이 밖으로 안 돌아다닙니다. 미국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처럼 막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고 미국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딴 데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채를 샀다가 미국 주식을 막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밖에 있는 것 중에서 좀 안전하면서 금리가 높은 데를 사러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세상이 더 안전해지는 것 같다. 그럼 밖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밖으로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게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환율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가장 안전한 통화에서 대비 좀 이게 캐리 트레이드가 먹기 시작하는 통화가 강해지면 이 돈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 대비 호주 달러를 보시면요. 이게 2000년부터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글로벌 투자 심리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호르츠 준비한 게 있어요, 화면? 요거 화면에는 없는데 갖고 올래다가 좀 급하게 오느라고.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보면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그래프가. 근데 그게 지금 호주 스위스 프랑 대비 호주 달러가 한 15년 정도 사이클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좀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그 역사적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이 좋아지는 거가 퍼지는 나라부터 사기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좋아지는데 IT 자동차 위주로 수출이 잘 되는 우리나라를 안 사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IT 자동차가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IT 자동차 위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오늘 준비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는 또 아침 모닝레터 보실 때 도움이 좀 되실까 해서 갖고 왔는데요. 환율은 자금 이동의 흔적이고요. 네.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 한국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2012년부터 미국 주시장 대비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시장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못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 보시면 회색 선은 S&P 500 대비 코스피의 상대 강도인데요. 이게 딱 201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에서 미국 금리를 빼는 겁니다. 보시면 그때부터 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10년물 금리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를 뺀 게 만약 다시 올라간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 낙세 효과가 나와가지고 다른 한국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걸 기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야,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IT랑 자동차 예. 지금 안 사면 손해날 것 같은 게 확 드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랑 삼성전자보다 더 싼 거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갑자기 우리 맨날 네. 우리 전전이 그러면서 얘기한 거랑 우리 또 이 베스트 전략 투자 우리 키움 베스트 전문가에서 네. 제일 자주 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 정 전문가님, 예. 정정 전문가님이면은 2,500, 3,000. 예. 그랑 뭔가 맥이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 아니야, 2,500이랑? 근데 이제 궁금한 게, IT하고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어제인가요? 그저께 낸 그 보고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왜 한국 시장으로 돈이 안 오냐, 왜 우리가 S&P, 그러니까 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국내 이제 그 국채 수익률하고 차이 스프레드가 이제 보게 되면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국내로 돈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 거다. 예, 근데 거다. 예. 앞으로 벌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게. 그게 이제 그걸 설명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전망이 필요한 거는 한국에서 미국 금리 스프레드를 뺀 게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그 뒤에 이 밑에 그림이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국 장단기 금리 차는 스프레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냐. 더는 못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떨어지면 한국, 미국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페드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너무 천천히 좋아진다. 금리는 2015년 한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올려야겠다. 그러면 이 단기금리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사이클이 이게 있다는 얘기는 장단금리가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단기금리가 못 올라가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좋아지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빠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는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게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봤더니 지수 관련주가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싸냐? 싸다. 그럼 지수 관련주가 싸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냐? 미국 경기 좋아져서 그 낙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수출 증가율이 뜬다. 로우 PBR에서 매출액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 당연히 PBR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베타는 당연히 반도체가 돼서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러면 대형주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결국 소비란 얘기거든요. 선진국 소비, 중국 소비, 이거고, 소재 산업재는 많이 빠져서 베팅하고 싶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는 소비 위주로 계속 소비의 회복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선진국 좋아지면 IT 자동차 사는 거고요. 뭐 중국 소비하면 중국 소비주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복원되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글로벌리 그러고 있습니다. 보시면 농산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코코아 가격 올라간 거, 연어 가격 올라가는 거, 연어 가격 뭐 요즘 히트잖아요. 네. 설탕 가격 올라가는 거, 소고기 가격 올라가는 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예. 아니, 돼지는 그건 우리나라 쇼기한 중국에선 빠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건 중국 소비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겁니다. 펀드가. 그랬기 때문에 계속 소비 관련주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한마디로 중국 애들이 사는 거랑 미국 애들이 소비하는 것들을 계속 사주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는 국내 자체적인 경제 흐름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는 부동산
약간 재건축되고 리모델링 되는 일부 사용 가치에 입각해서 뭐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데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고급 내장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되는 과정으로 봐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까 질문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질문 들어갑니다. 날카롭다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이 약속한 거 있어요. 우리 1월 달에 제가 왔을 때 첫날 할 때 기억나요? 제가 뭐 얘기할 때 지금 한국전력 얘기하니까 우리가 합의 통했잖아요. 한국전력. 네. 그래서 내가 가스공사 얘기했더니 가스공사는 이게 얼마 안 돼갖고 그 평가한 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지금 땅 팔면 적자로 나가서 적자 확인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은 좋고 가스공사는 아래로 봤잖아요, 우리가요. 네. 가스공사 후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요. 예. 가스공사 같은 거, 하여튼 많이 빠진 거, 예. 또 하나가 조선주도 훅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소위 낙폭과대주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왜냐면 IT와 자동차가 낙폭과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군이니까. 예, 많이 빠진 게 싼 거는 꼭 아니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많이 빠진 게 꼭 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많이 빠진 게 싼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바로 그냥 제목을 쓰세요. 제목으로. 잊지 말고 적어라. 네. 많이 빠진 게 싼 건 아니다. 꼭 싼 거는 아니에요. 꼭은 들어가다. 꼭 싼 건 아니다. 많이 네. 빠진 것도 쌀 수 있는데 현대차 필요 충분 조건 아니라는 얘기네. 현대차랑 뭐 삼성전자 많이 안 빠져도 제일 싼데요. 음. 그때 한번 조선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전에 말씀드렸는 건데 플랜트 다 뱉어낼 거라고 아마. 지금 많이 뱉어내서 이제 그게 이제 펄을 좀 깎아 먹을 겁니다. 성장 기대감을. 옛날에 배가 안 된다. 배가 안 되니까 플랜트 하니까 얘네 신성장을 찾았으니까 고포를 주자 그런데 플랜트 다 뱉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상선에만 집중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상선하는 애는 뭐 플랜트 안 했던 애는 오히려 지금 포트가 그래서 상선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군요. 기관 포트가. 근데 그냥 상선 하나, 배는 플랜트 쪽은 안 좋아서 상선만 투자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이제 어저께부터 조금 그래도 이제 반등하는 게 오늘 김상구 부장님께서 리포트 쓰셨는데 딱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채가 그래도 간축이 될 거다. 그게 조금 있는 건데요. 어닝이 빨리 올해 좋아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전은 어닝도 좋아지고 부채도 감축하고 당연히 한전이 더 좋은 거죠. 아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승리투자부라고님 이렇게 했었네요. 올라갔다고 비싼 게 아니죠. 올라갔다고 꼭 비싼 게 아니죠. 그거랑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꼭이 들어야 되네. 올라가도 올라가면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근데 주식시장에 보면은 비싼 게 늘 더 비싸지고 싼 건 늘 싸요. 안 가는 놈들 안 가고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요? 네. 하나 더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살살해 주십시오. 아니, 날카로운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인트로 들어갔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자동차 하면 이제 자동차 IT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소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중국의 1977년 비교하고 그런 표도 많이 썼잖아요. 저희가 또 이 친구가 그래서 어디 가나 1977내 중국과 2014 중국 맨날 떠들어 이 친구가. 오늘도 우리가 그 특별 공개 방송하는 게 그 친구가 또 주제야 이 친구가. 그래서 힌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중국도 이게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서 1977년, 2001년, 뭐 2020년에 중국의 소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중국의 소고기 얘기했는데 중국 사람 올해 이제 1분기에 소고기 수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 내지 앞으로 2067 이건 뭐 그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새로운 중국 소비자들 보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때도 한번 지금이랑 상관없이 그때도 말씀드린 지금 앞으로 2, 3년은 그러니까 미국 소비의 핵심은요. 비싼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IT 자동차죠. 중국 소비의 핵심은요. 소득 탄력도가 그러니까 미국은 소득 탄력도가 IT 자동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먹고 사는 거 됐으니까 핸드폰 꼭 안 바꿔도 되는데 소득 늘어나고 핸드폰 신제품 나오면 바꿔주는 거고 차도 10년 탄다고 차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네. 근데 그냥 소득 많아지고 신제품 나오면 바꿔줍니다. 한 5년 이상 타면. 중국 소비는 소득 탄력도가 어디냐면 소득이 낮은 데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필수.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뭐 설탕, 코코가 그래서 빨리 올라오는 거거든요. 코코 안 먹어도 커피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고요. 이게 한 3년 넘어가면
지금 또 3년 말하는 거예요? 예, 한 3년,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도시화율이 한 52%인데 한 60%까지 올라가려면 한 2018년은 돼야지 올라갈 텐데 그 정도 넘어가면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도 너무 커가지고 그냥 평균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이미 동부 지역은 미국처럼 고소득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네. 이런데 중국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2017년, 18년 넘어가면 약간 미국처럼 이쪽 고소득 소비가 전체 수요를 움직여주는 그런 힘들이 생길 겁니다. IT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국이 2G에서 지금 4G로 3G 넘어가면서 4G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저거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거. 예,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IT 스마트폰 끝난 줄 알았는데 코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MS가 노키아 사고 구글이 레노버랑 사실은 이게 샀지만 이게 전략적 그렇죠. 지분 같은 거 아니야. 예. 그런 걸 하는 거는 이게 2G에서 4G가 아니까 비싼 거 좋아하는 애들은 여전히 있고 애플 쓰는 애도 있고 삼성전자 쓰는 애도 있지만 이게 밑에서 올라오니까 싸고 괜찮은 것들이 2G 쓰다가 4G 신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단계들이 얘기하는 건 아직도 이게 소득 탄력도가 어느 품목에서 높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도시화율 60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유 이런 것도 좋은데 아직 뭐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할지 안 잘할지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왜냐면 이거는 팔 수 있다는 거는 제품이 좋고 안 좋고보다 유통망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주시랑 상관없이 중국에서 소비가 확 늘어날까 그런 걸 듣는 그게 이제 분유 같은 거고요. 예. 예. 봤더니 이거는 약간 생뚱맞은 건데. 우린 그런 거 좋아해. 생뚱맞은 거. 중국 100가구당 소비 보니까 제일 그러니까 많이 일어날 건 자동차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좀 적어두세요. 네. 이건 완전히 생뚱맞은 빨리 건데. 적어도. 네.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적어도, 운동기구, 운동기구 많이 수요 일어나요. 당근이죠, 운동기구가 100가구당 소비 보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좋습니다, 피아노. 오케이. 피아노도 좋습니다. 네, 오케이, 그 피아노도 많이 수요 일어날 것 같고, 운동기구 좀 보이고요. 휴대폰은 뭐, 이제는 신제품이 나와서 갈아주는 2G, 4G 가는 효과인데, 휴대폰은 좀 그 자동차 제일 좋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자동차고요. 그럼 당연히 자동차 부품 수요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내고 소비재 중에서는 피아노, 운동기구 이런 거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운동기구 관련주가 뭐가 있었지? 이거는 진짜 그냥 상관없어요. 그건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이거는 완전 생뚱맞은 건데요. 저는 그때 관심 딱 많은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SM 같은데 만약에 제가 오너라 그러면 경영자라 그러면 저는 이게 그런 산업들은 흥행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되게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YG 같은 데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고 이게 사람 성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SM 같은 데들은 뭐 식당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SM이라면 SM의 기존 사업을이랑 딴 걸 합쳐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우리 헬스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게 매력을 파는 직업이죠. 그거 하려고 그러죠. 저라면 딱 보면 지금 그거죠. 거기다 해다가 짐의 한쪽 구석에는 링을 갖다 놓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링이 되면 무조건 달리는 거라 보고 있어요. 자기도 코치 달려고 그러죠. 헬스 짐을 많이 만들고 한쪽 구석에다가는 연예인 사진 붙이고 여행사가 아니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사진 좀 붙이고 연예인 너네 중국에서 연예인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좀 툴 좀 만들고 이런 셀프 오디션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야, 오늘 제가요 정말 제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1432분 정확히 계시거든요. 중국에서 사입하신 분들은 오늘 아이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에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건데요. 뭐요?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조금씩 이제 퍼지니까 쿨해 보여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게 그렇게 잘 된대요 요즘. 뭐요? 우리나라 웨딩. 맞아요.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그 엘리베이터마다 이런 데마다 웨딩 있잖아요. 웨딩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하잖아요. 웨딩 엑스포 이런 거 요즘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요즘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팔면 잘 될 것 같고. 하다못해 그냥 우리나라 연예인들 있으면 짐 만들면 짐에서 1년에 한 번 사인만 해줘도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기 가서 복싱 가르쳐주고 이러라는 거 아니야, 지금요? 중국말 못합니다. 한말 하나도 안 배웠어요? 예. HSK 4급까지만 따오세요. 머리가 나빠서. 이거 저랑 통한다니까요. 저는 딱 그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어리잖아요. 그래도 정말 큰 형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오늘 전전이 끊어올수 좋은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토크 배틀 시간으로 가겠는데요. 네. 토크 배틀 시간 앞서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만요. 네네. 종목으로는 하나만 보고 가겠는데요. 나노 신소재를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나노 신소재를 저희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그럼 잠깐만 그럼 소개해 잠깐 주세요. 볼까요? 2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요. 예. 그때 나노 신소재 얘기할 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결국 다시 한번 사고를 치고 있어요. 오늘 나노 신소재는 이 나노 신소재 좋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건 되게 오래전부터 이 나노 신소재가 좋다는데 주가가 가야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별명이 뭐였냐면 나노 구소재였습니다. 뭐야? 나노 구소재요. 이게 무슨 신소재냐. 좋다고는 사람들이 맨날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하고 똑같아요. 한번 오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나는 금년 2월 달에 이승원 대표 얘기할 때 처음 들었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좋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노 구소재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나노 신소재 좋다 하는데 좋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계속. 좋다라고만 하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남자 쇼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2월 달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2월 달에도 이제 쭉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또.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하도 밀려갖고 22,000원 근처만 가면 밀리니까 이게 별명이 이제 나노 구소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아마 이제 나노 신소재네. 어떤 걸 쓰시네. 예, 맞습니다. 뭐 나노 신소재다, 뭐 나노 구소재다, 뭐 별명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거는 이 메리츠존금증권의 보고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오늘 주식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 이런 의견 만나기 쉽지는 않죠. 지금 보게 되면은 투자 의견이 스트롱바이입니다. 스트롱바이인데다가 지금 목표 주가가 42,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블 이상을 여기서 본다. 그래서 이제 스트롱바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보게 되면은 이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제가 로터리 ITO 타겟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필름을 만드는 그 재료, 그러니까 필름을 만드는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를 얘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트 글래스가 뭐 구글 글래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딩이나 차량의 투과 열이나 빛을 조절을 하는 이제 그걸 이제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이 되는 필름을 만드는 장비의 소재를 얘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플렉서블 터치 핵심 소재인 실버 나노 와이어를 만들고 있다. 역시 이것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OLED 조명 쪽 투자가 본격화됐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합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원통형 ITO 및 이그조 타겟 공급의 증가,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로터리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맞아, 로터리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은 한 면 쓰고 갈아야 되잖아요, 타겟을. 근데 이게 로터리면은 여기 이렇게 쓰고 또 돌려서 이렇게 쓰고 계속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접촉되는 면은 여기서 한 번은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쓰게 되면 여기 쓰고, 이렇게 돌려서 또 여기 쓰고, 이렇게 계속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대생님의 설명이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적이 들어가는데, 실적 증가하는 속도를 보시게 되면, 올해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내년에 또, 비약적으로 또 증가를 합니다. 올해 94억, 내년에 150억, 이런 얘기들이
그 나오고 있어서 거의 수준은 블루컴 얘기를 하는 거 같네. 10억에서 90억, 그다음에 근데 이게 150억. 근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나노 신소재가 쉰소재가 이제 드디어 쉰자 떼고 신이 됐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코멘트 드립니다. 네네. 저 솔직히 잘 못 알아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서를 읽으셔도 이게 아마 이해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서 검색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러면 ITO 검색하면 ITO가 뭐야? 그럼 인증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갈륨, 그 다음에, 별의별 거 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보셔도 쉽지는 않을 텐데, 아마 어차피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셔라.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해보셔라. 라는 측면에서, 나노 신소재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요. 제가 2월 달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네네. 제가 웬만하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말한 것들 중에 기억나는 게 가끔 있어요. 네네. 미국 드라마 중에 레볼루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거기 나노테크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나노가 뭔가 신기하다 생각했었는데요. 네. 뭐 그런 거 하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하겠고요. 또 하나가 저는 하여튼 신소재가 들어가는 거, 머티리얼즈 좋다고 떠들었는데 솔직히 좋은 게 없었어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정밀화인데 이제 하반기를 보니까 넘어가고요. 일진도 좀 괜찮고 했는데 이제 전기차 다 개꼬락지 되니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나노 신소재 좋은데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뭐요? 언젠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렇잖아요. 아무리 저 혼자 좋아한다고 해서 주가는 안 올라가요. 네. 누가 형들이 사줘야 돼. 네네. 형들이나 그 외국 형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예요. 워닝 머티리얼즈.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레포트를 두 개를 봤어요. 이 레포트를 봤더니 이게 지금 워닝 IPX 올라가는 건 말이 충분히 되잖아요, 다들. 네. 왜냐면 시안에서 3조 더 투자하고 그 핵심도 V낸드다. 거기다라는 워닝 머티리얼 아니 워닝 IPS다. 거기 삼성의 지분 8.6%인가 9% 들어갔다.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3D 공정으로 들어가면 진짜는 원자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소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스가 뭐가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할 때마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제가 분명히 레포트에서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IPS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도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물론 장비고 하나쪽은 장비고 하나는 만들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IPS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즈 제품의 매출이 그럴 수는 있잖아요. 하나는 설비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그 안에 들어서 직접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신소재니까 하여튼 워닝 머티리얼즈는 공부 좀 해봐 주세요. 네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게 단점은 거래가 안 돼요. 또 엄한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요? 그때 합병?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삼성 그 정밀화 그때 태양광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광 포기한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엄한 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머티리얼즈 관심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혼자 좋아해봤다고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 분명히 있다. 네. 레포트가 가끔 나오는데 제가 레포트를 두 개를 자세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들었겠어요. 그 레포트 보고 읽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 투자님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료가요 꽤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거가요. 그래서 그런 거 네. 특히 이성원 대표나 그런 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 있는 게요. 그거는 이제 본론 들어가서 미국의 석유 수출을 재개한다. 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산유국이 뭐 2위. 그렇죠. 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1975년인가요? 네. 지금 그 오일쇼크 이후로 또 이제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유화학주들 별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39년 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잘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성원 대표께서 직접 바로 얘기를 했는데, 세계 최대 그 에너지 생산국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다들 아는 거예요, 사우디라고. 근데 이게 2015년, 16년에서 바뀌어요. 이게 어디로 바뀌느냐? 미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스가 됐건 셰일가스가 됐건 원유가 됐건 이제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텍사스가 빛나는 거예요, 요즘요. 텍사스 주가 다시 빛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던 게 뉴스에 났잖아요. 혹시 엊그저께 지난주에 보셨어요? 휴스턴에 9년 만인가 다시 직항 간다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일주일에 몇 번 간다. 그게 바로 이제 OCI도 가고 하나도 가고 SK도 막 텍사스로 막 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생산하면 뭐예요? 팔질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젠장 이거 만들면 뭐예요? 싸게는 만드는데
수출기를 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수출이 안 됐냐면 그 첫 번째 오일 쇼크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못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경제방송에서 저밖에 안 한다고 전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랑이 아니라 저밖에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별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렇게 별로 있는 팩트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푸틴이 개새끼만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저 독재자라 그러잖아요. 네. 미국에서 미국 언론에서 상당수 반대하는 그 비판적으로 본 애들은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 팔아먹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부터 러시아에서 끊으면은 유럽이 절단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수입하지 말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네. 그래서 미국 제품을 갖다 그런 논리가 한 진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일 응.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방한도 역시 그런 관점이라는 그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세 인상을 지금 못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유에 대한 쪽을 직도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스를 도입을 해서 왜냐하면 원자력을 못 돌리게 되면 이 그 가스를 들여와야 돼.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와서 발전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표 그 지금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러시아산 가스 도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네. 제가 그러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상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미국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면 어니스트 모니즈 제가 또 디테일이 좀 있잖아요. 이름이 네. 어니스트 모니즈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원유 수출 문제를 검토 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면 예전에 보면 당연히 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중국 석유화학의 제품이 단가가 좋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보다 싸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미국의 원유도 마찬가지, 거기 서화학 그리고 이제 뭐 에탄올 만든 것도 두세 가지가 있다 뭐 그런 했잖아요 자기도요. 네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갖고 미국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세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도 좀 올라가면 좋은데 유가 자체도 이렇게 올라갈 리가 별로 없겠죠. 그냥 수출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전 세계에서 생산 물량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 오일 생산하는 애들 이름이 뭐예요? 무슨 오페크 말고 뭐라 그러지 그거?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석유화학 기구 있죠. 석유 제품들 중국 오펙 말고요? 오펙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걔네들의 입장에 힘이 약해지는 거죠. 중동자라면 힘이 약해지고 미국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힘이 없고 유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 생산량이 수급해서 그러면 정유회사 입장에서 보면 마진 장사하거든요. 마진이 줄어들 수가 있죠. 정유회사가. 석유화학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SK나 이런 데가 딱 하나하나 가는 거지 거기서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물건 갖고 오기도 한 거거든요. 네. 싸게 갖고 오고 이러는 게 이게 지금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 업종이 즉 약간 석유화학 제품이 기본적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좀 보수적 입장에서 보는 게 많아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의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관련해서는 이제 그 2007년도 8년도에 형성됐던 이제 ELS 관련된 물량들 22만 원대, 20만 원대 형성됐던 물량 한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물량이 출하가 되면은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은 가능할 텐데 네.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에 대한 쪽은 이런 쪽을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만 좀 염두를 해두셔라. 맞아요. 나프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석세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자. 네, 하이로 코너입니다. 어저께도 깔끔하게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본 실력이 나와서 슬슬. 네. 하이로가 한 2달 재미없었는데, 네. 이번 달에 들어서 재밌어지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기면 좋아. 이런 게임이 없어. 네. 약하게 이기셨죠? 2학년이 4승, 네. 이승원 2승인데, 네. 에따, 2.49, 2002 좋아. 네. 뭐로 할 거야? 그냥 오늘 로우 한번 보겠습니다. 로? 네, 얄팍하게. 2002의 로? 네네. 저 하이 가죠. 네. 네, 하이 갑니다, 전요. 왜냐면 네. 지금은 붙었어요. 붙어도 좀 너무 붙었다. 붙어도 너무 붙었다. 라는 관점에서 로우 보겠습니다. 저는 하이 가겠습니다. 네. 하이 가겠습니다. 저는 하이 보는 이유가요.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은요, 파는 애들이 없어. 파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밀려서라도 더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MSCI 한국이나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후기 좀 볼까요? 네.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다시 한번 광고 한번 해주시죠. 광고라고 네네. 오늘 혹시 여기서 혹시 그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그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우리 그냥 압구정로에 오시면 되겠죠. 거기 쌍봉 빌딩이죠. 성수대교에 나와서 바로 쌍봉 빌딩 가면 다 아실 겁니다. 쌍봉 빌딩에서 4층에서 6층에서 합니다. 거기 6층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자리가 뭐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넓지 않은데. 혹시 오실 분 있으면 한번 1번 한번 쳐보세요. 혹시 몇 명이라도 오시면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보시면 아는 척이라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예. 딸만세님이 YG 엔터테인먼트 한 번 더 확인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있잖아요. 네.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 월요일날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라인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라인이 안 좋았고, 요번에는 라이브로 진행을 못하고요. 바로 저희가 내일 중에 오디오나 비디오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라이브는 아무래도 조만간의 시스템을 장비를 구매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요. 아주 세상을 깜짝 놀랄 TV 방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 것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왜 나왔죠? YG 얘기했는데요. 아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는데 저는요. 1번은 CJ&M이죠. 오늘 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CJ&M이 빠지잖아요. 네. 실적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시장으로는 4시 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아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 증권업계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그때에 빠지는데요. 뭐 내일 정말 안 좋으면 내일 빠질지 모르겠지만 CJ&M은 좀 42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J&M 여전히 좋고요. 2번은 SM이고 3번은 YG인데 딸만세님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하여튼 중국과 관련된 것 중에 핵심 중에 또 장기적으로 대박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전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영상, 음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호 조례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네. 개엑섹스네. 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 장기적인 트렌드에 맞는 그 흐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오늘 안 냈는데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그 시간대, 오늘 그 강연의 시간대 방송을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끝까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 수치까지는 안 나왔고요. 조례 제정을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음원 시장 있죠, 음원 시장. 네네. 음원. 네. 음원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1,400억 달러. 1,400억 달러. 정확하게 2013년에는 1,400억 달러인데요. 중국의 시장 규모는 제가 내일 말씀드립니다. 화장품으로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또 아마 아니야. 화장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많이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먹은 거 없지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없어요. 가도 쉬었다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도 더 가겠지만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 예. 관심 없어. 쉬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은 어쨌든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화장품도 이렇게 잠깐 쉴 때 또 음원도 고개를 그 다음 타자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원은 더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드라마, 음악, 컨텐츠 이쪽이 지금 우리 다음 분이 와서 기다리고 계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분이 우리 10일 날 거 자기가 안 올렸잖아요. 네. 우리 바빠서 못 그날 싱싱이가 없어져갖고 그렇습니다. 싱싱이 갖고 왔는 놈은 KXX로 네. 신고하는 걸로 111 신고해요. 잡아버려야지 그런 사람들. 나쁜 XX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에 1시에 오겠고 혹시 이따 저희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저희한테 와서 하이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네, 와서 아는 척 해달라고. 네. 저 누구라고. 필명 들으면 제충 아니까. 네네.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아침, 죄송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 와인.